자, 개념 시범학교 붙네요. 자, 오늘은 줄기와 잇그림 딱 하나만 우리 친구들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줄기와 잇그림이 뭘까요? 말 그대로 얘들아, 이 이름 그대로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줄기와 잇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줄기와 잇그림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려내는지 그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는 10명의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 수학 수행평가 점수라고 합시다. 50점 만점이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은 걸 보니 이번에 수행평가가 좀 어려웠나 봐요. 됐나요? 그래서 단위를 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0명의 학생의 점수다 보니 10개의 어떤 자료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생님이 써서 표현할 내용이라 우리 개폐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 바로 지금처럼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와 같이 주어진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별량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값 하나하나. 여기 있는 39점, 27점, 34 이런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한다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별량은 그냥 이거를 그 자료의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기억은 해두셔야죠. 됐나요? 자, 주어진 자료. 그냥 흩어져 있는, 그냥 써 있는 어떤 기준이나 순서가 전혀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순서, 기억해야 될 순서. 일단은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 기준이 필요하니까. 시작과 끝이 필요하니까. 자, 주어진 별량에서 가장 작은 별량은요, 24점. 가장 큰 별량은요, 42점. 됐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어진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주어진 별량 하나하나를 이때 우리 친구들 지금 주어진 별량의 값을 보시면 두 자리 자연수죠. 두 자리 자연수에서는 줄기, 잎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정해져 있어.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1의 자리 숫자를 잎으로 나눠줍니다. 지금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줄기와 잎을 그렇게 나누고 그 기준을 이렇게 보여줘. 짝대기 보이나? 가운데 짝대기 이거 214 아니요. 이게 짝대기. 짝대기 왼쪽에 2 돼 있죠. 여기 줄기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4 있죠. 이게 잎이야. 이것은 24점을 의미한다라고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줄기와 잎 그림에서는. 그래. 그럼 선생님 세 자리 자연수면요? 훌륭한 질문이야. 세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정해져 있어.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약속했어. 1의 자리 숫자가 잎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항상 1의 자리 숫자는 잎만 되나요? 그렇진 않아. 소수가 있잖아. 소수면 예를 들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수다 라고 한다면 4.2 이런 거 있잖아요. 시력을 나타내는 자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력 1.5 너무 좋은데 0.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가. 시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이번에는 줄기가 되는 거고요. 소수점 아래의 첫째 자리 숫자가 그럼 잎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만 딱 알아두셔도 되겠죠? 이렇게 별량을 각각 줄기와 잎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짝대기 얘기했는데요. 얘를 세로선이라고 합니다. 세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에다가 줄기를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잎을 써내려가는 게 약속이고요. 줄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작은 거에서부터 세로로 쓰는 게 약속이고요. 잎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쵸 커지는 작은 거에서부터 해서 가로로 써주는 게 약속이야. 됐니? 써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줄기는 주어진 별량에서 중복이 계속 될 거 아니야. 왜? 26점 할 때 2가 줄기지, 24점 할 때 또 2가 줄기지, 이게 자꾸 2가 반복이 되잖아요, 줄기는. 근데 중복되는 수는 한 번만 쓰는 걸 약속을 했고요. 잎은 모두 써줍니다. 됐니? 자, 해볼게요.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세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 뭐라고? 왼쪽이 줄기야.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잎이야. 줄기, 잎. 됐나요? 자, 먼저 가장 작은 별량이 24였습니다. 그러면 이쪽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줄기 먼저 좀 채워볼게 얘들아. 20점대도 있지만 30점대도 있었고 가장 큰 별량이 뭐였어? 42점이었지. 그러니까 4까지 있겠네. 요런 라인. 어떤
큰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가장 작은 별량이 20대라서 2를 시작으로 해서 3, 그 다음 4까지. 왜? 가장 큰 별량이 42점이니까. 됐나? 그 다음, 자,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세로선으로, 세로로 써주시면 되고. 이제 이쁜 가로야. 역시 작은 거에서부터. 자, 가장 작은 게 24점이었으니까 24, 3만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점수가 얼마야? 봐봐. 26점이 2명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모두 써야 되잖아. 근데 너무 붙였으면은 구분이 좀 되기 힘드니까 살짝 잎은 간격을 두고 써주시면 돼요. 살짝 띄워서 6. 2명이니까. 잎은 중복되는 걸 모두 쓴다. 그랬거든. 자, 26, 그 다음은요. 27점 보인다. 그리고 28점도 보인다. 오키. 됐나요? 20대가 끝나고. 자, 30점대는요. 30점대 갑니다. 30점대.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30점 있고, 34점 있고, 37점 있고, 39점 있네요. 끄덕. 가장 점수가 높았던 42점이 마지막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자, 어때요? 그냥 나와 있는, 그냥 흩어져 있는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찾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미 줄기와 잇그림을 통해서는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 줄기와 잇그림 보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줄기와 잇그림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쪽에서 세 번째 학생의 점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옆에 있는 그냥 양 자료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막 찾아봐야 돼. 하지만 주어진 아이는요. 높은 쪽에서부터 세 번째 학생 갑니다. 가장 높은 쪽 42, 그 다음 39, 37, 오케이 37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좋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또 주어진 줄기와 잇그림에서 그러면 점수대가 가장 많은 점수대가, 다시 말해서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뭡니까? 잎이 가장 많이 달려있는 아이가 2잖아요. 줄기가 2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파악할 때, 분석할 때는, 이번 점수 때는, 이번 수학 수행평가에서는 20점대 학생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50점 만점에 20점대면, 이번 수행평가는 좀 어려웠구나. 됐나요? 이런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단원에 사실 이 줄기와 잇그림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지막 단원이 통계 단원이거든요. 이 통계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통계는 많이 볼 수 있잖아. 왜 신문, 뉴스에서 뭐 이렇게 그림, 뭐 원 그래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은 얘기도 너희가 모르니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료의 어떤 분포 상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사실 통계 단원은 진짜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문제의 유형은 그겁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주어진 줄기와 잇그림을 보고 너희가 그 상태를, 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되니? 오케이. 줄기와 잇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저 그려진 줄기와 잇그림을 보고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